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주식 이야기 시간에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 주식 중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한번 골라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배당금을 주는 회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금이 한정적이고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어떤 생활을 하는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재투자하는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주는 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안정적인 회사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꾸준히 사업을 할 만한 회사,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재무적인 구조가 안정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중한 돈이다 보니까 재산을 지키는 쪽, 잃지 않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골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성이 그래도 좀 있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주식을 하는 목적이 배당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적용해서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총 10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 풍산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풍산은 구리를 가공하는 업체인데 구리를 가공해서 총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으로 분류돼서 방산주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구리값이 오르면서 풍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구리의 값어치가 올랐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 PER을 보시면 3.8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풍산의 주봉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수렴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이었던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정배열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최근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배당금으로 봤을 때 2.9%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으니까 같이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주식을 선정을 했고요. 이 방산주다 보니까 가끔씩 테마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뭐 전쟁 발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 방산주들이 오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미리 사놓고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게 테마가 형성돼서 많이 올랐을 때 파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PER은 2.6, EV 에비타는 2.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ROE를 따져봤을 때 76,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이 80%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이뤘죠. 그리고 이 배당금을 보시면 배당률이 10%, 배당금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상당히 많이 주면서 이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표시한 성장률이 재작년 대비 작년의 성장률이고, 올해는 아마 이 매출액 증가율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효성 TNC의 주봉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 현재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가는 주식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모아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본 그래프로 봤을 때도 역배열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렴이 덜 된 상황인데, 이 수렴이 된 후에 다시 정배열로 바뀌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두는 개념으로 선정을 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판덱스라는 이 섬유가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제품에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수영복에도 있고,
이런 청바지에도 이 스판덱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전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이 KTNG는 담배와 홍삼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전통적인 배당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지금 5.9%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쌀 때 사야 되겠죠. 그래서 KTNG의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 이렇게 배당락이 발생을 했고 현재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 그래프로 봤을 때도 배당락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전통적인 배당주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하락을 한 날, 장대 음봉을 그린 날 이런 주식은 매수를 해야겠죠.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1.9%니까 거의 뭐 재작년 대비 작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자 보상 비율이 246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TNG도 효성 TNC와 마찬가지로 배당주로 보시고 계속 들고 가시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KT입니다. 이 KT는 한국의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 현재 PR이 6.5이고 EV 에비타가 2.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KT의 주봉 그래프를 보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그래프를 봤을 때도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수렴을 한 후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은 한 2, 3년 정도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배당률도 5.5% 되니까 배당금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 자체가 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망할 경우는 없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독점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경쟁자가 있죠. 그래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만약에 뭐 사업을 되게 잘할 경우에는 KT 가입자들이 이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고 마이너스 한 5%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통신사의 상황을 좀 보시고 그쪽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증가율을 계속 보시면서 이 KT는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DLENC입니다. 이 DLENC는 건설 회사인데 이편한 세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 기업입니다. PER로 봤을 때는 4.5이고 지금 EV 에비타 지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재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PR로 봤을 때 뭐 4.5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ROE는 13.8이니까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은 1.5%, 이자 부상 배율이 21.7이니까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배당금이 2%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좀 낮은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현재는 주가가 조금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이었던 이동평균선이 지금 수렴을 하고 다시 정배열로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0일과 60일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정배열로 바뀌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60일선의 주가가 이렇게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20일과 60일선이 데드 크루스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아니면 이 대림이라는 회사가 워낙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 쪽 종목을 하나 들고 가실 생각이라면 이 종목을 선정하셔서 뭔가 건설 붐이일 때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요. 고점 대비 거의 40% 이상 떨어진 종목이죠.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으로 바뀔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안정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를 보시면 PER이 8.4, EV/EBITDA가 5.8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ROE는 6.8. ROE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운영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나쁜 수치는 아니니까 크게 우려는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매출액 증가율이 17.6%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자 보상 비율이 52%, 배당금이 1.9%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배당금이 조금 낮은 게 약간은 단점인데요. 배당금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10배 이상이니까 성장주로서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아직까지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사실 은행주들이 이 재무제표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KB금융도 주봉으로 봤을 때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봉으로 봤을 때도 6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지만 워낙에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순이익도 거의 지금 3조 이상 나오고 있죠. 지금 배당금도 4.7% 정도 되니까 배당주로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전자화폐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미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1달러를 1코인으로 생각을 해서 거래를 하는 코인도 만든다고 하니까 화폐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사라지거나 바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금융 쪽이 없어지거나 망할 것 같진 않고, 더군다나 희망퇴직도 많이 받고 직원 수를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 없이 계속 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배당금을 주는 그런 회사로 좀 선정을 했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도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배당률이 좀 적으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로 보시면 되는데, 현대모비스 대비해서는 시장에서 약간은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PR이 그래서 14 정도 되죠. 하지만 EV/EBITDA로 봤을 때는 6.3이니까 영업이익 대비 현재 주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가 박스권 하단에 주가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역배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급하게 살 건 아닌 것 같고,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PCB나 전자부품 관련해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고, 이런 제품들이 미래에는 계속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PER로 봤을 때 5.1, EV/EBITDA는 2.8, ROE는 9.8로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좋다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 증가율이 67.4%니까 지금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금이 4%죠. 그래서 배당금을 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모으는 주식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사고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롯데케미칼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좀 사 모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무역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에너지, 석탄, 석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요.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21선에 주가가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PER이 3.8, EV/EBITDA가 2 정도 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ROE는 22니까 회사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배당금이 6.7%입니다. 고배당을 주면서 뭔가 성장을 하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LX 인터내셔널이란 기업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듯이 LG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LG에서 LX 홀딩스로 이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름이 좀 낯설 뿐이지 우량 기업에 속하니까 회사 관련해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 보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배당금이 큰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성장성이 좀 뛰어난 회사도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 관련해서 투자 금액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평균적으로 일정 금액을 똑같이 다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정한 기업을 1억 정도 투자했을 때 1년에 과연 배당금이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지금 426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배당금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총 수령 금액이 362만 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매달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매달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1억짜리 빌라를 샀을 때 매달 3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그런 빌라의 가격이 웬만하면 2, 3억씩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오피스텔을 사는 돈이나 이렇게 이런 주식들을 사는 돈이나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2억짜리 오피스텔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달 6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오피스텔 소유하는 것과 이런 종목들을 소유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을 샀을 때 장점은 주가가 올랐을 때 추가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배당금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배당금도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배당금의 추가 상승분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이익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관리를 안 해도 되죠. 최대 장점인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 같은 것을 샀을 때는 계속 그 세입자를 얻어야 되고 주택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권유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소중한 돈이다 보니까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시되, 만약에 그 주식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꾸며 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